구독자 15만 명에게 충북을 알리겠다. 유명 유튜버인 김영환 당선인이 첫 유튜버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이 옥천에 생산기지를 짓고 위성을 실어 나를 우주발사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2년 넘게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과 여가 활동 소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내버스 승하차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혼자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구독자가 15만 명 가까운 유명 유튜버인데 당선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하다면서 취임 이후에도 직접 기획하고 방송하는 충북의 첫 유튜버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출근길에 김영환 당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주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출근길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당선 이후 괴산 농막에서 출퇴근하다 이틀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소감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파트가 아주 쾌적하고 또 출퇴근이 뭐 이제 10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비로 구했습니다.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집을 얻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비를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전직 지사께서 다음 지사를 위해서. 그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고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관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관리비, 또 수리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또 도에서 내게 되기 때문에. 출근길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방송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선인은 구독자가 15만 명 가까운 정치 분야 유명 유튜버인데 당선 이후에도 취임식이나 인사 등 공식 업무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구독자들에게 먼저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은 논란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 저 당선인께서 왜 저러시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제가 적응이 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약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정치색이 짙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손을 떼려고 했지만 최근 다양한 유튜버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의 자산이기도 하고 충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북의 구석구석을 알리는 그런 소통 공간으로, 소통 자산으로 도에다가 실제로 기부한다. 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소통하고 댓글을 보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정치를 좀 쌍방향으로 하게 됐죠. 소통과 공감이 우리 도정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가 유튜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획도 촬영도 직접 하는 첫 유튜버 도지사가 탄생하는 건데 벌써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런 논란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뭐 파란이라고 할까 뭐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그게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충청북도에 뭔가 좀 논쟁이 일어나고 30분간 이루어진 출근길 인터뷰는 MBC 충북뉴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선거 때 AI 영재구를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 당선인과 상의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충북지사, 교육감과는 확연히 다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특목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열심히 준비해 AI 영재고와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는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첫 발을 떼게 됐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발사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 민간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우리 충북에서 그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 우주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푸른 고래라는 이름의 블루웨일 1.0. 길이 8.8m의 민간 소형 발사체인데 들어갈 엔진의 추력만 3톤입니다. 50kg의 인공위성을 실어 우주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인데 설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말 하위 버전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통해 비행 성능 실험도 충분히 이뤄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우주 스타트업이 만들었습니다. 엔진은 물론 액체 산소가 영하 170도를 견딜 수 있는 연료 탱크, 인공위성을 안전하게 궤도에 올리는 비행 제어 장치 같은 발사체 핵심 기술 모두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볍고 빠른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꼬박 4년을 달려왔습니다. 되게 수백 번의 연소 시험을 거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2단계까지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스타트업의 꿈은 소형 발사체의 상업화. 그 시작이 될 블루웨일 1.0이 내년 첫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옥천 군서면에 새 생산 기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엔진 연소 시험장 등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실제 발사체 제작과 시험 발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130억을 들여 현재 시험동 5개 시험장이 만들어졌고 탱크 시험장, 추진제 공급 설비, 조립동 등이 내후년 안에 모두 차례로 들어섭니다.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테스트 설비 3개소와 생산 시설 건물 3개 동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명에 불과한 인력도 최소 300명까지 늘릴 계획인데 생산과 운영 등 3분의 1은 충북에서 지역 인재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소형 발사체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런 민간 주도형 우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의 민간 기업의 수준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엔진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대형 발사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민간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름과 기술로 우주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이 충북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사실상 풀리면서 일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앞두고 2년 넘게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과 여가 활동 관련 소비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씀씀이는 커졌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울렛 매장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그냥 여름옷 사러? 여름옷 살 겸 여행 다닐 때 입으로 사려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 아울렛의 경우 최근까지 아웃도어 의류 매출은 1년 전보다 30% 늘었고 여성복 25%, 골프웨어가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나 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골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그런 소비의 니즈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신장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철 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물놀이 튜브와 물안경 같은 물놀이용품 매출이 81%, 수영복은 무려 176%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있을 때는 고객님들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 판매량이 저조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워터파크나 계곡이나 이쪽 수영장 쪽에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호텔과 숙박시설도 객실 점유율이 다시 늘면서 바빠졌습니다. 객실 리모델링과 수영장 증축 같은 각종 부대시설 개선 공사와 함께 중단됐던 뷔페 운영도 재개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좀 장기 고객들을 위한 좀 할인 프로모션이나 좀 조기 예약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할인 프로모션 한 20% 30% 정도 좀 더 추가 할인이 돼서 조금 미리 좀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하실 수 있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변수는 물가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시작된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 소비 심리는 다시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소비에 뭐 부담을 가지거나 이런 적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물가가 오른 게 확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또 부담감이 더 생긴 것도 있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살아난 소비 심리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당선인이 이끌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새 도정 목표에 인구 200만 명,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GRDP 100조 원 시대를 열어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예술이 풍요로운 충북, 어디서나 고르게 누리는 도정 서비스, 건강한 도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민선 8기 도정의 지향점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충북 창업펀드와 충북 레이크파크, 카이스트 연계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 조성, 의료비 후불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주시가 탄금대 문화원 이전을 추진합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라시대 우르기 가야금을 연주한 탄금대 정체성을 찾기 차원에서 문화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는 탄금대에 우르쿠가건 분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탄금대와 탄금호를 중심으로 국가정원 추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죠. 지하철이 없는 충북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시내버스 승하차 시위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탑승 계단에 막혀서 도움 없이는 타고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은소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시내버스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얼굴 높이에 달하는 버스 계단에 가로막혀 올라탈 엄두도 못 냅니다. 성인 남성 5명이 붙고 나서야 겨우 버스에 오릅니다. 가파른 계단에 반쯤 누운 정도로 몸이 기울어집니다. 둘, 셋, 올리고 또 뒤에서 밀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겨우 버스에 올라도 문제입니다. 휠체어 세울 자리가 없어 버스 한가운데를 차지하다 보니 다른 승객들이 옆으로 지나갈 공간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시민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도 빠졌다고 학교 다니고 싶고 집에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릴 때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정류장에 휠체어 내릴 공간이 없어 버스가 후진하고서야 겨우 내립니다. 저상버스였다면 장애인 혼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이곳 충주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도내 저상버스는 모두 147대, 전체 버스의 17%에 불과한데 이마저 대부분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남은 5대는 제천에 2대, 음성, 옥천, 진천에 1대씩, 다른 시구는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부족해 법정 기준의 70%도 안 되는 데다 원하는 때와 장소에 맞춰 이용하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상버스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탈 수가 있고 광역도시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홀도 여기 충주권에는 벗어나질 않아요. 충청북도는 올해 저상버스 15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인데 이조차 2년 동안 미뤄진 계획까지 포함한 겁니다. 게다가 군 단위 지역은 아예 도입 계획조차 없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혁신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디지털 콘텐츠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탐방기와 충주 하늘제 관광, 제천약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 모두 5개로 모두 8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미디어 전시관에서 체험하거나 역사, 생태, 문화, 관광 상품으로 연결돼 충북을 알리는 데 활용됩니다. 코로나19로 폐장했던 물놀이장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은 다음 달 2일, 세계 무술공원 물놀이터는 15일에 개장합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은 성인 8,000원, 어린이 5,000원의 이용 요금이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는 세계 무술공원 어린이 영유아 물놀이터는 바닥 분수대와 물터널, 샤워장 등을 갖췄습니다. 앞서 괴산 연풍의 수옥정 물놀이장이 3년 만인 지난 25일에 개장한 가운데 청주 밀레니엄타운에도 물놀이장이 조성돼 지난 2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생계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청주 등 각 시군은 긴급 지원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보건복지부의 부분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26%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인 가구는 82만 6천 원에서 97만 8천 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제3대 청주시 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유력한 김병국 청주시 의원에게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김 의원이 옛 청원구 지역인 상당구 낭성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옛 청원군 지역구 출신이 전반기 의장을 맡는다는 청주청원 통합상생협약에 따라 김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의장 후보로도 선출됐다며 의장용 위장 전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국 의원은 신고한 주소지를 매일 오가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시가 학예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할 대학생 50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달 20일 기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과 원거리 근무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8월 1일부터 4주간 제천시청과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행사지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승진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행정을 이끌 3급 부이사관에 박철한 기획행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